자, 숙제한 거 좀 펴놔봐라. 어떻게 했는지 좀. 잠깐만. 그때 원문 보고 해본 거야? 시간 되고. 아, 그렇겠구나. 각 2회씩 한 거야? 각 2회씩. 근데 되게 금방 했네. 4분밖에 안 걸렸어? 생각하는데? 그래? 아니 너 시작 시간만 써도 어떻게 끝나는 시간 써도 되지. 이러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걸렸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알겠지?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45분에 시작해서 40분에 끝났다고? 말이 안 돼요. 200시간. 아니 읽을 시간 같은데요는 뭐야 씨. 네가 읽었지 이 자식아. 내가 읽었냐? 어? 이거 별표는 뭐예요? 이거 음. 어. 네. 정상적으로 가야 될 지금 아. 이게 보통 되어 있어야 돼. 고생했어. 야, 씨, 1분밖에 안 걸릴 수 있는데? 진짜? 내가 10초 본다? 이따가 원문 띄워놓고 10초 본다? 1분 걸리나? 나도 1분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오. 진짜요? 이거밖에 안 걸렸어? 저거? 근데 제가 약간 어. 맨 처음 할 때는 어. 이렇게 읽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거는 내용 파악용으로는 되게 좋지. 내용 파악용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거는 어렵고 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했고. 들어가 비슷하게 나오네. 그래? 원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민이는 왜 안 했어 이 자식아. 내가 얘기했잖아. 해라고 이씨. 어?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어? 이씨가 뭐 녹음시켜? 또? 어? 또 녹음해? 작년처럼? 어? 읽는 거 다 녹음시켜서 보내게 해? 혹시 이런 검증 과정을 꼭 거쳐야 될 짬은 아니잖아 니네가 이제. 응? 이 정도. 좀 더 봐야겠다. 한 5번은 더 읽어야 돼. 내가 봤을 때. 한 번 해볼까. 그 다음에. 이게 그 분초 그거야? 아, 그렇구나. 4분 13초 걸렸다는 거야? 초단위 같이. 확실히 근데 많이 줄었네요. 세 번째 일 때는 조금 더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고. 고생들 했고. 오늘 어법 테스트 본 건 좀 어땠어요? 다 봤니 테스트? 근데 선생님 약간 오류가 있어. 그래? 어디? 강제사. 강제된 거. 어디?
어디요? 몇 번? 11번이었던 11번? 맞아. 아니 13번. 13번? 여기 13번 답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선생님 거기에는 내 외열이랑 원이지. 그렇죠. 뭐야? 동시에 목적. 뭐야? 아이 장난쳐? 오류라고? 이씨 뭐야? 일부러 그렇게 낸 거야. 이씨. 아이씨 나도 뭐가 옳은가 했네 이 자식아. 본인이 제대로 안 본 거 이 자식아. 3번에 3번 할 차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구조독해 패턴부터 볼게. 지난번에 봤던 패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상 문제제기 예시 결론으로 나가는 이런 패턴이나 자 이게 이제 어떤 류의 패턴이냐면은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뭐 자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인간끼리에서의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과학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현상 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그 글의 패턴에 따라.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면 얘가 주제가 돼요. 해결책이 안 나오면 얘가 주제가 됩니다. 됐어요? 이런 패턴이야. 그러니까 현상 문제 제기 패턴이 보통 이런 류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최근에 지금 그 이태원 그 클럽 때문에 난리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이태원의 클럽에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코로나가 이 되게 전염력이 심하다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문제점. 근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예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어떻게 했고 무슨 뭐 어떻게 했고 어디서 퍼졌고 저기서 퍼졌고 이런 예시 만들다가 끝나.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코로나는 전파력이 상당하다. 그냥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문제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해결책으로서 뭔가를 제시했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던가 뭐 백신을 뭐 발명한다던가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글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전파력이 심한 코로나를 뭔가 이제 이 코로나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이라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쳐서 주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상과 문제제기 해결책에 대한 이 패턴은요.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냐? 현상이 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시하고 결론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주제겠어? 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됐어?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현상이 일단 뭐가 나오냐면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 어떤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수면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을 조절하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수면이 발생하는 타이밍.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사실 문제라고 하기 좀 뭐한데 근데 이 수면 생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그냥 타이밍, 언제 수면을 취해라 라는 타이밍만 조절해 주는 거지 얘 자체가 수면을 만드는 것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시로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비유가 무엇이냐? 올림픽 100m 경기랑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건 4번이야.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이 글의 주제를 써라, 요약을 해라. 이 글의 요지가 뭐냐? 라는 게 사실상 요 맨 마지막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 지문을 갖고 문제를 낸다 하면은 나는 주제로는 문제를 안 낼 거야. 주제나 요약이나 이런 걸로는 안 낼 거야. 왜? 그냥 마지막 문장만 보면 풀 수 있어. 엄청 쉽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니까 마지막 문장을 빈칸을 뚫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은 또 이제 낼 만한 게 이제 여기에서는 빈칸 낼 만하고요. 자, 또 낼 만한 유형이 어떤 거냐면 삽입 유형 내기 괜찮아요. 삽입 유형. 여기서 삽입 유형은 2번 자리나 3번 자리에 내면 됩니다. 나 같으면 3번 자리를 낼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서 뭐 빈칸이나 삽입 아니면 순서 뭐 이런 문제로도 낼 수 있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뭐 너네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내신에서의 순서 삽입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 이 맨 마지막에 말하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에 이 빈칸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거를 좀 너네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반적인 유형 말고 하나 더 생각한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서술형으로도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요. 서술형. 얘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뭘 내냐면은 지금 얘가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이 멜라토닌의 어떤 작용과 그다음에 그 올림픽 그 100m 경기랑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왜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였었나? 한번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표를 딱 그려갖고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거 아나로지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거다 막 이딴 식으로 해갖고 이제 얘는 이거 빈칸 채워라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지문을 공부할 때 두 가지를 중점을 맞추면 돼요. 첫 번째,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에 멜라토닌이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라는 이 개념을 알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멜라토닌의 작용과 올림픽 100m 경기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멜라토닌은 도와준답니다. help 뒤에는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regulate 조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멜라토닌은 조절하는 것을 도와준다. 타이밍을요. 어떤 타이밍이냐? of when sleep occurs. 자, 여기서의 when은 참고로만 하면 얘들아 의문사야. 의문사. 그래서 뒤에 sleep occurs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 간단하게 보자면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명사절이 된 거예요. 명사절을 쓴 거야. 명사절.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하는 녀석이야. 간접 의문문. 의문사의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언제. 또는 어떤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럼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거를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요. 어둠의 신호를 보낸대요. 어둠의 신호? 이게 뭘까? 일단 뒷내용을 볼게. throughout the organism. organism이라는 건 유기체를 말하는 건데 유기체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유기체라 생각하면 돼요. 동물, 식물, 인간 싹 다 합쳐서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자, 유기체 전반에 걸쳐서 어둠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해 준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잠자려면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눈을 감으면 어둡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잠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어둠 속으로 빠진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가 표현을 한 거지. 약간 비유적으로. 그래서 어둠의 신호를 보낸다. 즉 잠자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 잠깐만 좀만 볼게요. 자, 그러나 멜라토닌은요, 그 이제 조절,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has a little influence. 자, have influence on 하면 뭐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래서 influence 대신에 우리가 impact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effect라고는 쓸 수 있어요. effect.
됐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자, little은 어가 안 붙어 있으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이니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멜라토닌은 어디에 거의 영향을 안 주냐면 the generation of sleep itself. 수면 그 자체의 발생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야. 즉, a mistaken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자, 뭐가 잘못된 가정이냐? That many people hold.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뭐가? 여기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 수면 타이밍을 조절을 해주니까 뭔가 수면을 발생시키는데도 얘가 뭔가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가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사실 얘는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도치를 왜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도치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뭐 얘 도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라는 것만 얘네가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think of, 생각해라. think of A as B라는 중요한 표현이죠. 그 아래에다가 동의어를 이만큼이나 써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A를 B로 여기다 시리즈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이 동의어 표현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수면을 뭐로 생각해봐라? 올림픽 100m 경주로 한번 가정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종의 그냥 과학적 설명, 생물학적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필자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is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이 official이라는 단어가요, 얘들아. 이게 형용사로서는 공식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명사로서는 공무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무나 또는 공무원. 이런 뜻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올림픽 경주라고 했잖아. 경주. 그치? 근데 올림픽 경주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공무원은 누구밖에 없냐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공무를 보는 사람. 공무를 보는 사람은 심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역이 돼서 심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심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자체는 원래 referee라는 단어가 있죠. referee. 됐어요?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멜라토닌은 그 타이밍, 여기서 타이밍이 뭐냐면요, 시작을 말하는 거야. 시작. 그러니까 그 경주 시작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시작하는 심판의 목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어떤 심판이냐면 말하는 심판이래요. 뭐라고 말하냐? 자, 선수들 on your mark, 제자리에 빵 이렇게 쏘잖아. 총 같은 거 쏘잖아. 그러니까 그 신호를 말하는 이제 심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유된 걸 한번 보자. 멜라토닌. 자, 멜라토닌은 뭐로 비유하고 있어? 바로 출발 심판의 목소리. 출발 심판의 목소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fires the starting pistol. 피스톨이라는 건 조그마한 권총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그런 이제 피스톨, 권총을 발사하겠죠. 어떤 권총이냐? triggers the race니까 그 경주를 촉발한다, 경주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주를 시작하는 그 출발 그 권총 빵 하고 그거를 발사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왜 이렇게 그 간격이 마음에 안 들지? 좀만 더 올릴게. 자, 그 타이밍 심판은요, 즉 멜라토닌은 govern, 지배합니다. 언제 경주가 발생하는지. 이건 대놓고 알려줬네. 경주는 곧 수면이라고 알려줬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심판이라고도 있고 심판의 목소리라고도 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겠네. 그러면 출발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심판의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네요. 경주는 네, 거꾸로 썼네. 미안하다. 수면이 경주다라고 써야 됩니다. 수면이 경주. 그죠? 자, 그러니까 언제 그 경주를 시작하는지를 지배하는 게 심판이잖아. 심판이 안 쏘면은 경주를 시작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얘가 지배하는 거죠. 하지만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그 경주에 참여하진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경주에 참여하겠어요? 아니잖아. 출발만 잡아주는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멜라토닌이 수면을 언제 시작할지, 경주를 언제 시작할지 빵 하고 발산을 해주는데 얘가 직접 경주를 뛰진 않는다고. 얘가 수면에 관여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비유에서 그 단거리 주자들은 그들 자체로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뇌의 영역들이자 과정들이랍니다. 어떤 영역이냐 과정이냐 활발하게 수면을 발생시키는 뇌 영역들과 과정들이래요. 자,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뇌의 영역 그리고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뭡니까? 얘네를 이제 그 단거리 주자라고 비유를 했네요. 단거리 주자.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뇌의 영역이랑 과정이란 건 결국 뭡니까? 수면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수면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멜라토닌은 수면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다른 애들이 발생시킬 거 아니야. 다른 애들. 그 다른 애들이 뭔지는 안 알려줬어. 그냥 다른 애들이라고 했어.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뇌의 영역이나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수면에 들어가기까지. 그거를 단거리 주자라고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아까 100m 달리기라 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 달리기 선수들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뭐야? 경주하는 거잖아. 경주하는 게 뭐라고 했어? 수면이라 했잖아. 수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면을 발생시킨다. 멜라토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멜라토닌은 컬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별주단으로 나왔을 거예요. 울타리 같은데 가두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러한 수면을 생성하는 지역들 뇌에 그러니까 뇌에 수면 생성 영역들을 가둬놓는답니다. 어디에다가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라는 출발 선상에 둔다는 거야. 멜라토닌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달리기 레인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출발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심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선수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내가 자 선수들 제자리에 출발 이거 하기 전까지는 출발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관장한다라는 말이야.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여기다가 가둬놓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옮겨놓는다. 그 자리에다가 세팅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자리에다가 가둬놓는 거라고. 여기 출발 선상에다가. 자 이제 다 제자리에 이제 다른 수면을 발생시키는 예를 들어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을 이제 세팅시키는 거야. 야 얼른 와. 자 너 여기서. 자 이제 출발 땅 하면은 이제 수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어서 보자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단순히 이 마지막 문장이 내가 아까 중요하다 했죠.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할 뿐입니다. 공식적이냐? 여기서의 오피셜은 공식적이냐?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한대요. 어떤 지시냐?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commence는 시작하다야 그냥. 그러면 수면이라는 그 어떤 행사를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 지시를 제공하지만 참여하진 않는다. 수면이라는 그 경주 그 자체에는요. 여기에 다 써있네. 여기에 멜라토닌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 전체가 결국에는 주제를 다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글은요 비유를 했다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하고 있어. 결국에는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아. 그냥 수면이 시작되는 타이밍만 좀 조절해 주는 거야.
다른 영역과 다른 과정들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장 요것만 보면은 이 글의 주제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이해되죠? 요 부분? 됐어요? 예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건 역시나 너네 이제 학교 그 PPT 자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쓴 거고요. 영장만 내가 해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할 때 만약에 빈칸이나 이제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단어를 좀 어렵게 해서는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활용하지 않아서 이제 시험에 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exercise 4로 갈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지울게. 자, 네 번째입니다. 얘는요 우리가 전에 봤었던 또 똑같은 패턴인데 도입 전개 결론 패턴이야. 자, 주로 이 도입 전개 결론 패턴은 뭐다? 일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인물 일화. 됐어? 자, 이런 거는 인물이나 어떤 일화 얘기를 해서 주로 뭘 전달한다고 했었지? 교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전개 결론과 같은 유형에서는 뭐가 시험 잘 나온다? 내용 일치 파트와 요지나 빈칸이나 뭐 주제나 제목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온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세 가지 구조를 좀 보자면 도입 부분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에 이 퍼시 샤먼이라는 사람이 뭔가 주목을 했대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걸로 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 부분, 이 전개 부분은 이제 글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험실에 한 조수가 있었는데 이 샤먼이라는 사람의 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하다가 어떤 실패를 겪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화학약품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뭐냐면 뭐라 나와 있냐면 왕자를 찾아내기 전에 수많은 개구리에게 뽀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마지막 내용에 이거를 제가 패러프레이징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왕자라는 건 성공을 말하는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구리는 실패죠. 실패를 입을 맞춰봐야 된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됐어? 이 글에서 주는 교훈이 요거야 요거 마지막 문장. 성공을 하기 위해선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것들. 됐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교훈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빈칸으로 내기 좋다는 거야. 이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 본문에는 이 내용으로 나와 있겠죠. 뭐 왕자를 찾기 전에 개구리에게 뽀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고 다른 내용을 넣는 거죠. 어떻게? 내가 방금 말했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말 쓰면서. 됐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953년, 과거 1953년에 샬먼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데요.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한 사건에 주목을 했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일까? 한 조수가 있어. 그녀의 실험실에 한 조수가 있는데 had spilled, 쏟았대요. A few drops of an experimental chemical. 그러니까 그 실험용 화학 약품의 몇 방울을 이제 쏟았답니다. 어디에다가? 그녀의 새로운 트레이너스 운동화에다가. 자, 어법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has spilled라고 지금 대과거 시제가 쓰여 있거든. 여기서 대과거 시제를 쓴 포인트는요. 앞에 나와 있는 요 notice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tice. 자, 여러분들 제가 대과거에 대한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 대과거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잖아. 이 말 속에 이 대과거의 가장 중요한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거야. 과거. 그 말인즉슨 대과거를 쓰기 위해선 반드시 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대과거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 방금 말했다시피 반드시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과거 시점은 뭡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얘랑 비교해서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건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과거 시점이 없다면 had pp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과거란 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야.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1억 년 전이든 간에 다 과거야.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은. 근데 5분 전과 10분 전을 동시에 비교하면 10분 전이 대과거, 5분 전이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10분 전과 1시간 전을 비교하면 10분 전이 과거, 1시간 전이 대과거가 되는 것처럼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뭐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 시점을 찾아봤을 때 지금 이 하드스피어드와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시점은 얘밖에 없어요. 너티스밖에 없잖아. 너티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만 이제 해당되겠고요. 그럼 보자면 이 샤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눈치챈 어떤 시점이 있었어. 어떤 사건을 눈치챈 거야. 사건을 눈치챈. 눈치챘다기보다는 이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게 좀 낫겠다. 주목했어. 근데 이 사건이 당연히 그 전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에 주목을 했을 거 아니야. 샤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그 전에 일어났겠죠. 그 사건이 뭔데? 요거지 요거.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헤드스피어드라는 대과거를 쓰는 거야. 그 전에 쏟았을 테니까. 얘가 주목하기 전에 쏟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드스피어드라는 대과거 시제를 썼다. 정리되니?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 자, naturally부터. 자, naturally를 자연스럽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당연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당연하게도 그 조수는 빡쳤겠죠. 그렇지? 아니 새 신발인데 새 신발에다가 화학약품을 떨어뜨려도 돼. 자, 콤마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저기 뭐야? 니네 학교 PPT 자료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As the assistant thought라고. 그래서 일단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 as의 뜻은요 결국에 because의 뜻이야. because. 뭐뭐 때문에의 뜻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생각했냐? That shouldn't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여기서 get off는 제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없애다. stain은 얼룩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그 얼룩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빡쳤다는 거야. 됐죠? 응. 그래서 보자면 실제로 제거를 못했어요. Nothing worked라고 나왔잖아.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대. 그럼 그 아무것도에 대한 예시가 뭔데? Neither A nor B 하면 원래 A, B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비누, 알코올, 다른 solvent, 용액들 전부 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효과가 없었다? 제거할 수 없었다. 되니? 자, 다음 내용 볼게.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거 아니잖아. 그냥 얘가 화학약품 떨어뜨려갖고 이거 지워야겠네 해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비도 갖다가 하고 안 되네. 막 딴 거 갖고 이것도 안 되네. 졸라 빡쳐. 그냥 이런 상황이야. 그냥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 샤먼이라는 사람은 became fascinated.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야. 매혹받게 됐대요. 뭐에? 그 화학약품의 놀라운 resilience는 원래 탄성이라는 뜻이거든. 탄성? 니네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스프링 같은 그 탄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해석되어 있냐면 튕겨내는 힘이라고 해석을 했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신발이라고 쳐봐. 이게 신발. 근데 여기 뭐가 묻었어. 이게 뭐가 묻었는데 내가 이걸 닦으려고 해. 안 닦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 있어. 안 닦여. 그럼 안 닦인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요 부분이 어떤 게 들어와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닦여 나가지 않게끔 차단시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튕겨내는 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탄성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화학약품의 놀라운 탄성에 되게 매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한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seemed ridiculous. 되게 이상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왜 우스꽝스러워 보였냐면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to develop a chemical. 그러니까 그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거였답니다. 그 화학약품이 뭐냐면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se fabrics. 여기서 이 repel이라는 단어가 막다란 뜻이에요. 차단하다, 막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그런 옷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였다고 그 당시에는. 응.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뭐 가능하겠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1956년쯤에 스코치 가드 프로텍터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이 브랜드 이름인가 봐요. 그 브랜드는 has been the market leader.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답니다. Ever since.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혹시 근데 이거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스코치 가드 프로텍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대충 보니까 그냥 이건 내 뇌피셜인데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닐까? 이게 딱 보자마자 나는 드는 생각이 그 자동차 도장면 같은데 왠지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왜 보면은 그 자동차에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근데 이게 도색을 하는데 그게 막 자동세차 막 이런 거 뭐 윙하고 돌리고 거품 칠하고 이러면서 다 벗겨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벗겨지지 않는 그런 화학약품이니까 얘도 좀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찌됐든간 이어서 보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문장이었죠. 봐봐요. 그녀의 회사에서 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여기가 아마 밑줄 추론 문제로 나왔었을 거야. 그게 바로 너는 뽀뽀해야 된대요. 그 끔찍한 많은 개구락지들한테, 개구리한테. 뭐 하기 전에? 네가 너의 왕자를 발견하기 전에. 많은 성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전에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성공 전에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한다. 이 말을 살짝 바꿔볼게.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된다는 건 많은 여기까지 를 포함해서 밑줄 친 거야. 많은 실패는 필연적이다 라고도 바꿀 수 있겠네? 그치? 많은 실패는 어쩔 수 없다. 반드시 따라온다.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었을 때 필연적인이란 단어를 알아야 니네가 뭔가 해결할 수 있겠네? 필연적인 영어로 뭐야? 아이언시아하는 거.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아니야. indispensable 맞아. indispensable도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inevitable. 됐어요? inevitable. 맞나 스펠? 갑자기 이렇게 어색해지네.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아까 저기 뭐야 그 세영이가 말한 indispensable도 가능해요. indispensable.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unavoidable. 이런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 내가 지금 니네 반이 아니었나? 저도 모르겠다. 아무튼 unavoidable은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잖아. avoid가 피하다니까. able 붙으면 할 수 있는. un 붙었으니까 반대말. 피할 수 없는. 됐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필연적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Failing, 실패는 is par for the course. 당연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얘네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실패는 어쩔 수 없다라고. 됐어? 이런 말로 바꿔도 되겠죠.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며, 뭐뭐에 관한 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nnovation, 혁신과 and product development이니까 제품 개발이겠죠. 혁신과 제품 개발에 관해서라면 실패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 됐니?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 번의 실패다. 실패.
됐어요? 여기서 실패라는 말도 조금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수. 엄밀히 따지면 아까 그 조수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조수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했는데 우연히 발견을 한 거고, 그리고 좀 더 이 샤먼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심플하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실수는 우연히 성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실수가 우연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는 알아야겠네.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가 영어로 뭐예요? A로 시작한 것부터 써보자. 자, 맞아요. accidentally. accident가 뭐야? 사고잖아. 사고가 내가 고의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벤틀리남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우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이제 좀 확장된 버전이 by accident 이런 표현도 있고, 또는 by chance라는 표현도 있어. 이게 다 우연히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우연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강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강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4강 부분이 3강은 사실 니네가 이제 진도를 4강도 다 나갔잖아. 그래서 해봐서 알겠지만 4강이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좀 급상승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근데 그냥 이게 그냥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작년 리딩 파워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지 않냐? 아닌가? 맞아요. 이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 쉬워. 작년에 리딩 파워 할 때가 더 어려웠어요. 특히 완성편. 그 열지문인가 했었잖아. 작년에 우리. 그게 더 어려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막 파라오 무덤 막 이딴 얘기 나오고. 난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자, 그래서 4강 자료를 펴놓고, 그리고 우리 저기 유민이랑 그 다음에 예은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4강의 데이트웨이 볼게.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부터 난이도가 좀 급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고3 그 재작년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뭔 내용인지 좀 알아보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 같이 좀 보자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구조득해 패턴이랑 똑같은데 현상 문제 제기의 패턴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해결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역시나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자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사람들이 일을 닥쳐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대. 니네들 벼락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자신의 비상대처 그 능력, 비상사태 대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야. 문제. 그에 대한 예시로서 뭐가 나오냐? 그냥 대세를 따르면서 학창시절을 보낸대. 즉 주변 환경, 전통, 관습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대부분 궁여지책에 만족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 안 좋은 거밖에 없어. 뭘 선택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다 안 좋지만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궁여지책이란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적인 것도 꽤 난이도가 있고요. 직독직해나 어떤 어휘 이런 것도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대요. 이런 내용을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냐? There's plenty of time. 아니, 시간 많아. 나는 관리할 거야. 어떻게든. 여기서 관리한다는 건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겠죠.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자, 직역하자면 시간이 행동을 위해 다가올 때. 이게 이제 직역이죠. 시간이 행동을 위해 다가온다는 거는 행동을 할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요 내용 보니까 나 뭐가 떠올랐냐면요. 시험 전날에 너네가 떠올랐어. 시험 전날에 너네. 보통 막 그런다고. 시험 전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딱 이제 집에 가갖고 나 오늘 새벽 5시까지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 집에 이제 딱 도착해갖고 뭐 이제 씻고 뭐 밥 먹고 하면 대충 한 12시 돼. 그럼 이제 12시 돼갖고 아직 5시간이나 남았네? 아이 시간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를 관리도 해. 어떻게 계획해? 뭐 대충 막 이제 막 패매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2시간 동안 뭐 국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자면 되겠다. 막 계산해. 짱구 굴려.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있어?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야. 나도 그랬어. 자, 그래서 보면 We are rather proud of our ability. 자, be proud of 하면 뭐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지. 우리는 다소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대. 어떤 능력이냐면 meet emergencies. 비상사태에 대처하다. 여기서의 meet을 대처하다, 다루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어.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게 가장 대표적인 deal with라는 표현이 있겠죠. 대처하다, 다루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treat라는 단어로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handle 이런 단어 써도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대처하다, 다루다 이런 겁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대. 아까 막 계획 세웠다며.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그 전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전날에 공부 계획 다 짰어. 나 개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내용. So 그래서 we do not plan. 우리는 계획을 안 해. 여기서 계획을 안 한다는 건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야. 평상시에. 방금 전에도 벼락치기 상황으로 내가 예시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안 한다는 건 평상시에 계획을 안 한다. 니네 버전으로 말하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한다. 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한다고.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또 나왔네요. 중요한 거죠. 동의어를 이만큼 써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arise라는 단어는 혼동어로 되게 잘 출제되는 녀석이거든. 혼동어. 혼동어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혼동어는 아래다 써놨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rise, raise, arise, arouse 이렇게 이제 혼동어로 잘 출제가 됩니다. 혼동어로 잘 출제되는 이제 2대장 중 하나죠. lay 시리즈. 레이 시리즈 있잖아. lie, lay 막 이런 시리즈 있잖아. 걔네랑 그다음에 rise 시리즈. 얘네가 혼동어로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되게 막 우리 비상사태에 내가 되게 대처 잘하는 것 같아. 나 좀 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라는 거죠. 유비무환의 정신이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은 직독직해 해볼게. 일단은 자, 내용 봐봐. It is too easy to drift 하고 나왔는데 가주어 진주어는 이거를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니네가 투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투투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투부정사가 뭐냐? 드리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드리프트가 표류하다라는 뜻이거든. 원래 표류하다. 표류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강이나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이런 걸 이제 표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의역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뭔가를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보낸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야. 표류하다. 자,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답니다. Through school and college니까 학교와 대학에 거쳐서, 그러니까 학교와 대학 내내니까 학교와 대학, 즉 학창 시절 동안에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창 시절 동안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건 쉽다는 거죠.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전부 다 분사구문이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분사구문으로 연결된 거다. 자, 뭐 하면서?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수업들을 받으면서. 어떤 수업들이냐? That other takes. 다른 사람들이 수강하는 수업들을 받으면서.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가장 최소한의 그런 저항의 방향을 따르면서. Electing snack courses. 쉬운 과정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going with the crowd. go with the crowd가 바로 대세를 따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crowd가 군중이잖아. 그러니까 군중과 함께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그냥 보내는 거는 너무나 쉽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봐봐.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평상시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 여기서 계획이라는 거는 미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래 계획.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문제. 그럼 그걸 안 하고 뭘 하냐고. 나의 미래 계획을 안 하고 뭐 하냐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이라는 거는요. 위에서 말했던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주도성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주도성.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런 주도성을 말하고 싶어서 계획이란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떤 그 닥쳐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까 초반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닥쳐서 하는 게 뭐라고 나왔었냐면 비상사태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어. 비상사태. 그러면 아까 나왔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이게 이 글에선 좋은 말이 아니야. 좋은 말이 아니야. 이게 결국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벼락치기야. 벼락치기.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야. 닥쳐서 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안 한다고. 주도적으로 안 한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일이 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막 하는 거고. 또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떤 일이 오면은 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이해돼? 내용?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taking, following, electing, going 이 네 가지의 분사구문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의 예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냥 이제 계획성이 없이 산다라는 말인 거죠.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적이고 관습적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주도적이라는 말과는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전통이라는 말이 뭔데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전통 아니야? 그렇잖아. 하던 대로 내려져 오는 게 전통이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이니 관습적이니라고 말한 이 부분 이거는 뭐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하는 거가 어떻게 주도성이겠어?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대학교 어디 갈 거야? 나 어디 대학교 갈 거야. 그래? 나도 별로 가야겠다. 이런 거야. 주도성이 전혀 없는 거라고. 그냥 하던 대로 남과 함께 하는 거. 가장 최소한의 저항의 방향을 따른대요. 야, 가장 최소한의 최소한의 저항의 방향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도전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도전 정신 아니면은 어떤 고난, 역경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항이라는 거는 뭔가 반대로 하는 힘인 거잖아.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의 반대를 하는 내 삶의 어떤 이 흘러가는 대로의 어떤 저항이 생겨. 그러니까 뭔가 반작용을 하는 게 있다고. 반작용. 근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고난, 역경 이런 거는 다 뭡니까? 뭔가 이런 도전 정신과 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도전 정신을 어떻게? 최소화한다고. 최소화. 이런 성향이 있다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또 뭐 하는 거야? 이건 대놓고 말했네. 쉬운 과정을 선택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쉬운 과정을 선택한다는 건 이런 거를 다 최소화한다는 소리잖아. 연결되는 거고. 또 뭐야? 대세를 따른다. 역시나 얘랑 연관성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게 너무나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퉁치면 뭐라고요? 주도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됐어? 됐어? 이어서 볼게. 자, 또 나오는데 it is too easy 하고 또 나온다. 자, 또 뭐가 쉽냐면요. to take the attitude. 그러니까 태도를 취하는 거는 너무나 쉽대요. 그 태도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태도야. 아, 일단은 나는 내가 내 교육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개발할 거야. 발전시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나는 will know better. 더 잘 알게 되겠지. 내가 적합한 것을 to do for a life. 평생의 일로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생의 일로 하기에 좀 적합한 것을 내가 더 잘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야. 그냥 내가 위에서는 뭡니까? 주도성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 이런 내용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또 어쩌기 쉽냐면은 그래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어쨌든 내가 뭐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 잘 더 찾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 사상을 이렇게 갖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문제라는 거야. 문제. 네. And so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표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이 conventional, traditional 다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보면 돼요. 표류한다는 건 결국엔 뭐야? 주도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지가 떠다니는 거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지? 뭐 하면서 표류하냐면요. driving by the ways of circumstance. driving이라는 건요. 추진하다, 몰고 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럼 PP형이니까 몰려진 거겠죠. 내몰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주변 환경이라는 바람들에 의해 내몰려진 채로 그리고 toss about은 던지는 거야. 내던지다.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 물결에 의해 내던져진 채로 표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변 환경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대세. 그냥 바람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바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중심에 나를 이렇게 내던진다고. 나를 그렇게 내몰리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은 나는 그 바람에 저항을 하는 게 아니야. 그 바람이라는 것 자체, 이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전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위에 나왔던 resistance라고 보면 돼. resistance.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항. 그러니까 어떤 이 저항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내가 그냥 그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굳이 저항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리고 전통과 관습이라는 어떤 파도가 있대요. 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도 뭡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였잖아. 하던 대로 하는 거를 그냥 나도 따라서 한다고. 그 상황에 내던져진다고. 나도 하던 대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라고. 내용 이해돼요? 됐어? 다음 내용 볼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eventually 결국에는 most men 대부분의 남자가 사람들이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냐? 여기 대생략된 거야. 자, 뭘 알게 되냐면 they must be satisfied. 그들이 만족해야 한다고. 뭐에? any proteinous form. 자, any proteinous form을 직역하면은 폭풍우 속에 있는 어떠한 항구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 이게 바로 궁여지책이에요. 이게 왜 궁여지책이냐면 상상을 해봐. 내가 배를 타고 어디를 나가야 돼. 그럼 항구를 가야겠지. 근데 항구를 가는데 폭풍우가 이렇게 깔려 있어. 근데 내가 다른 항구를 가려고 해도 다른 항구에도 다 폭풍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궁여지책이 뭐라고 했어?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거. 궁한 와중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인 와중에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려는 게 궁여지책이야. 이거에 그냥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 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나름의 꿈이 있었어.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할까? 얘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떠밀려진 거야. 떠밀려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 딱히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느새 나는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의료기기 부품 납품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내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뭐야?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슬프냐.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런 케이스를.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비유하는데 sailors 이 선원들이요 어떤 선원들이냐면은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sail up for 그러니까 항구를 선택하는 선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곳에 내몰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곳은 항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항구에 몰렸기 때문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 항구를 선택하는 선원들은요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뜻이죠. scarcely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한 번의 기회를요. 1000번 중에. 그러니까 1000번 중에 한 번의 기회도 거의 가지지 못한답니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냐면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여기서 원이라는 건 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항구 하나에 이 닻을 내릴 1000번에 한 번 기회조차도 거의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역한 거야. 자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놨으니까 요 아래 파란색으로 써져 있을 거야 니네. 거기를 좀 보자. 뭔 말이냐면 위에 sailor 선원이라고 나왔잖아. 이 선원을 일반인이라 생각해봐. 일반인. 폴트를 어떤 항구잖아. 이거를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해봐. 이 선원들이 항구에 나가는 거니까 항구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내몰린 거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긴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직업이라고 해보면 될 것 같아. 직업. 어떤 직업을 결정하도록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 나는.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제대로 된 직업 하나를 선택할 만한 그 직업에서 그 일을 경험해 볼 만한 기회조차도 거의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전통이나 아까 주변 환경, 전통, 뭐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강요가 된 사람은 오케이? 내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며. 내가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며.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거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결정이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뭔가 좀 좋은 결정. 좋은 결정. 이걸 내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수동적으로 삶을 살면은 내가 직접 좋은 기회를 가질 좋은 결정을 내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래서 주도적으로 살라 이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하던 대로 전통, 관습 등에 의해서 내몰리지 말고 초반에 나왔던 비상사태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급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벼락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계획하고 평상시에 뭔가를 준비를 해놔라. 예방조치를 취해나와라. 그래야 너가 주도성 있게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 소재와 요약 버전을 보자면 소재는 안일함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약본을 보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비상사태가 생길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미루죠. 그죠? 그리고 계획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죠. 이러한 안일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취해라. 이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리되니? 내용 이해됐어요 이거? 됐어? 네. 응? 선생님 아까 수동적 일을 하면 좋은 결정을 내서 없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수동적이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본문에서. 근데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통이라든가 관습에 의해서 내몰려졌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용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냥 쟤가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약간 따라간 거잖아. 대세를 따른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대세를 따른다거나 전통을 따른다는 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뭔가 생각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대를 가려면은 그럼 나는 화투랑 생투를 공부해야겠다. 뭔가 이런 내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하든 뭘 하든 뭐 한 거에 닻을 한번 내려보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 이제 좀 우유부단한 거야 되게. 네, 그래서 야 너는 이번에 뭐 했어? 아 나는 뭐 화원이랑 지구과학 원 하려고. 아 그래? 아씨 나도 그렇게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혀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잖아. 근데 그럼 수동적인 태도란 건 곧 뭘 말하는 거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어떤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지는 거.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능동적인 건 아니잖아. 이해됐어? 근데 그런 삶을 드리프트 한다고 표현한 거야.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보통 이제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기상선미가 생길 때까지 막 안 해. 그냥 흘러간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닥쳐서 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존망한다 이거죠. 됐어요? 좀 이제 격하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진짜 그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일이라고 이제 너네 꿈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확률이 1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살아라.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진짜 100%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100% 공감합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이제 선생님들끼리 내가 아마 이제 예전에 내신 대비하거나 이럴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쌤들끼리 그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회식 자리에서 얘기의 한 50% 정도는 학생 얘기거든. 그 이야기 주제. 여기에 있는 너네들 그러니까 그 저기 민성이는 제외겠죠. 민성이 제외하고 나머지들 얘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내가 회식 자리에서. 이제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딴 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진짜 다 얘기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좀 이제 너네한테는 어찌 보면은 좋을 수도 미안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얘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7, 8살? 아니면 20대 중반? 이 정도 되면은 뭐하고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러이러하니까 얘는 잘하고 있을 거야. 얘도 이러이러하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성적이 아니에요. 기준이. 성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이 약간 뭐라고 할까? 요즘 세상은 성적 당연히 중요한데 인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싸력. 요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아니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그러잖아.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잖아. 생기부랑 이거 다 볼 거 아니야. 근데 생기부에서 그 비교과 영역 볼 때 보는 게 뭔데요? 그냥 한마디로 퉁치면 인싸력 보는 거야. 인싸력. 진짜로. 왜냐면 이거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정시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내신 잘 봐갖고 학종으로 대학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을 이제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 자기네 대학의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학생을 뽑아야 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래야 이제 자기네 대학교의 명성이 올라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학교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뭘까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 바로 취업률이에요. 취업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취업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항상 광고하는 게 뭔데? 뭐 취업률 몇 %? 막 이런 거잖아. 매번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 근데
요즘 그러면 이제 결국 취업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취업 시장에서 요즘에 중요시 보는 게 뭐냐? 인싸력이야, 인싸력. 진짜 농담이 아니라. 면접 볼 때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때 그런 요소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 문구들 같은 걸 보는 거고. 그래서 막 왜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 그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뭐 내가 원래 뭐 이제 좀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이제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동아리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면에서 어떤 걸 배우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 결과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유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고 시간이 한 4분 가량 남았는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말씀드릴 텐데 숙제는 우리가 오늘 잠깐만 아니다. 카톡으로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 원문은 웬만하면은 이제 필기를 좀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리고 오늘 단어는 대체적으로 잘 봤네. 고생들 했고 예은이는 단어 좀 더 뽑아줄 테니까